스트리머가 시청자와 대화하며 분위기를 좀 재밌게 이끌어 간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재밌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겠구나.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석하는 사람도 대화를 이렇게 매끄럽게 주도해 나가면 이런 비슷한 인식이 생기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죠. 이런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제 짐작으로는 간접적인 라포 형성으로 인한 기대치가 나타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뇌피셜이니까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간혹 대화를 이끌어가다가 일상적인 대화까지 포함해서 라포가 과도하게 형성된 나머지 상대방이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대화에 몰입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흐름을 잘 다루지 못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칫 잘못 대처했다가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내 말 잘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쟤는 뭘 들었던 거지? 이런 것처럼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까운 지인과 회사 생활 힘들다, 월급도 적고 일은 너무 많이 시켜,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정치 얘기를 꺼내요. 이게 다 누구누구 정치인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야, 벌써부터 피곤하죠? 여기서 자칫 갑자기 왜 정치 얘기가 나오냐라고 지적하면은 오히려 네가 정치에 무관심한 거야 라며 실망을 표현하기도 해요. 인터넷 방송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스트리머가 시청자와 친근하게 대화하며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저 오늘 뭐뭐 했어요 같은 일기장 채팅을 하거나 와 센즈 이거 아시는구나 라며 본인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팅을 무시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제 채팅 무시하시나요? 같은 대답이 나오기도 하죠. 컨텐츠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대화가 시도되다가 실망하는 순간이죠. 제가 지난번에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일과 스트리머가 시청자와 대화하는 일은 꽤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서 스트리머도 라포 형성에 능숙한 전문가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라포가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며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유튜버, 스트리머가 적당한 라포 형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화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튜버, 스트리머가 주의해야 하는 대화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공감하지 않기입니다. 공감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실제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와 진짜 힘들었겠네요 라고 깊이 공감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맥락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감하면 대화의 흐름이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스트리머가 의도한 컨텐츠 방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체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얕은 수준의 정확한 공감으로 라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스트리머가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이끌고 전체 콘텐츠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크죠. 하지만 과도하고 무조건적인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들고 결국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회사 불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이야기로 빠지는 것처럼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은 살짝 공감을 얻되 현재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크 방송 중에 시청자가 대화 주제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고민을 채팅에 남겼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해하고 있는 주제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살짝 공감을 표하면서 현재 대화 주제, 컨텐츠 주제와 접점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컨텐츠 주제 흐름으로 복귀시키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대화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임시 차단할게요 와 같은 반응은 라포를 깨트릴 수 있죠.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더욱더 닫아볼 수 있고요. 물론 악성 시청자라면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사가 되지 않기입니다. 시청자 중에는 위로받고 싶어서 공감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리머가 채팅을 잘 들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안을 얻고 일상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요 이상의 상담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관계가 변질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도한 라포 형성으로 유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던가, 조언을 하다가 무의식 중에 우열 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 스트리머가 시청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죠. 반대로 시청자가 스트리머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라포가 형성되어 주제를 벗어난 대화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선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그 말씀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편이에요. 스트리머의 경우라면은 방송 규칙에 여러분들의 채팅은 정말 힘이 되지만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채팅을 더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밝혀두는 것도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생각은 버리기입니다. 요즘 시청자 고민 상담 컨텐츠 많잖아요. 저도 그런 컨텐츠는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시청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겠다 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들어보면은 정말 마음이 쓰이는 사연들도 많아요. 이건 내가 조언 한마디 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싶은 순간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내 방식대로 그냥 휘갈긴 조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상담이라는 거는 핵심은 해결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유튜버, 스트리머는 잘 듣고 그 과정을 정리해주는 조력자 역할에 가까운 거지,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문제예요.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렇게 유튜버, 스트리머가 조심해야 할 대화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들은 유튜버, 스트리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유효한 처세술이기도 하고요. 유튜버, 스트리머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곧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대화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대화 하나 잘못해서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는다면 컨텐츠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저 역시 인터뷰를 할 때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터뷰가 상대방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도록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인터뷰를 더 깊이, 더 진솔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요약하자면은 유튜버, 스트리머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서도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중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나 상담에 치우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감과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 스트리머의 기본 역량은 말빨에서.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모이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